악마 열매는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 대략 18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악마 열매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악마 열매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인계 최강의 악마의 열매이자 파괴력만큼은 최고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와 너무나도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기에 잘못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하비하비 열매, 존재만으로 토트무지카라는 고대의 괴물을 소환할 수 있는 노래노래 열매, 궁극의 악마 열매라고 불리우는 수술수술 열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열매들마저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열매가 존재하며 그 열매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루피의 곰곰이 열매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은 열매로 불렸으며 카타쿠리조차도 루피의 능력을 좋지 않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악마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에는 루피가 범접 불가한 최강의 열매를 먹은 것이 되었습니다. 지니샤는 과거 8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하던 고대 코끼리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지니샤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지니샤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 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왕 최고 간부 제게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게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니샤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은 세계정보난 미스터리한 인물이 이무가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지니샤가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 저 조이보이의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심증일 뿐이며 자세한 비밀은 설정이 좀 더 풀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전투를 하던 인물인지도 알 수는 없으나 압도적인 크기와 단 한 방만에 잭을 리타이어 시키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기에 최소 해군대장급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과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검사이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 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어쩌면 조로의 머나먼 조상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조로와 연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 흑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류마가 만들어낸 영구 흑도는 흑도 슈스이로 흑도 슈스이는 조로가 과거에 사용했던 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국부이기도 하며 히오리는 조로가 흑도 슈스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오뎅이와 멤마와 흑도 슈스이를 교환하자고 말했고 조로가 이를 수락하며 현재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에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조이보이의 동료라고도 추정되고 있으며 조이보이와 힘을 합쳐 800년 전에 세계정부와 대결했다고도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티치가 에이스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린 이후 해군에서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였고 세계정부와 힘수여 면적단의 정상결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비스타 역시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힘수여 면적단 행동대장다운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전장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거인 중장을 막아서는 모습과 해군들을 썰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루피를 추적하는 미호크로부터 루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비스타는 곧바로 미호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비스타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미호크는 더 이상 루피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징배가 미호크를 막아보려 했으나 미호크에게 총컷이 나버리며 미호크를 막지 못하였으나 비스타는 미호크의 진격을 손쉽게 막은 것을 보며 이 당시에는 비스타가 징배보다 몇 수는 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비스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두 캐릭터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미호크는 비스타의 실력을 인정해주며 여기서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겠군 이라고 말하며 제아무리 미호크라도 비스타를 쉽게 제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르코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거로 겨룬 인물이며 방어력, 회복력, 유틸성 능력만큼은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공격력과 패기 면에서는 확실히 93대장보다는 아래로 평가받고 있기에 종합적으로는 해군대장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인물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흑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불꽃과 함께 재생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현재까지 마르코는 걸출한 강자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왔으며 큰 피해를 입은 적 자체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두 명이 한 명이랑 싸우는 건 불공평하다 라고 말하며 1대1로 겨루는 것이 아닌 1대2로 겨루거나 1대 다수로 겨루는 것은 솔직히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피스의 대부분의 전투는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해적들조차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대 다수나 1대2로 겨루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1대2로 겨룬 대결은 사망 빅맘과 키드 로우 듀오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키드와 로우가 수적 우세를 통하여 빅맘을 꺾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는 불공평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로우와 키드는 빅맘을 장외패시켜서 승리를 거머쥐었기에 키드와 로우는 빅맘에게 진정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프는 생고쿠와 가장 친한 동료이자 선의의 라이벌입니다. 또한 거프와 생고쿠는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한 핵심 전력이기도 합니다. 생고쿠와 거프는 같이 해군에 입대한 동기이며 가장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동료입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거프에게 도움을 받아 해군 원수에 올랐으며 거프는 사고를 칠 때마다 생고쿠의 도움을 받아 수습했습니다. 또한 생고쿠는 원수가 된 이후에도 거프에게만큼은 막대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프가 자신의 방에 난입하여 과자를 빼앗아 먹거나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도 화만 낼 뿐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생고쿠는 힘을 합쳐 마린포드를 침공한 시키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거프가 해적왕의 아들 에이스를 숨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너도 부모인 게지 거프 라고 말하며 거프를 감싸주었습니다. 정상결전 당시 대외적으로는 흰수염이 바다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흰수염은 지병을 앓고 있었기에 전투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기에 정상결전 당시 가장 강한 인물은 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 에이스가 적으로 전쟁에 참전했기에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를 원컵 내버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습니다. 거프는 오랜 기간 바다를 지켜온 인물이며 해적들 사이에선 악마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들 사이에선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과거 로즈와 손을 잡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렸던 록세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적왕 로저와 수차례 겨루었으며 로저를 몇 번이나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거프가 움직이기만 하자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이 크게 동요하였으며 해군대장도 놓쳐버린 마르코를 주먹 한 방만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생고쿠를 기습하려는 바제스를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도 보이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챕터는 누가 뭐래도 정상결전 챕터이며 오다 작가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챕터만큼은 정상결전 챕터를 초라하게 만들 만큼 규모가 커지며 재미있게 그릴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오다 작가님은 이터널 로그와의 인터뷰에서 마린포드 에피소드는 저에게 짧은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마린포드 에피소드가 이 정도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마지막 챕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팬분들이 마지막 챕터까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다 작가님은 마지막 에피소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규모와 재미면에서 정상결전을 뛰어넘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하며 찾아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세계정부와 최종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에피소드 중 어떤 에피소드가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에피소드 모두 독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피소드임은 분명합니다. 우솝은 작가공인 밀즈모자 일당의 최악체인 인물이며 나미가 제우스를 얻게 된 이후에는 사실상 밀즈모자 일당에서 최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솝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아론 파커 시절부터 간부들을 상대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솝의 전투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는 다른데요. 우솝은 허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한 뒤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승리를 가져가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하여 자신보다 강한 인물을 쓰러뜨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슈가 페로나같이 일반적인 인물들은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특수한 적들을 잡아내며 결정적인 순간에 밀즈모자 일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솝은 일부 시절 루피와 맞붙은 적이 있고 우솝은 그 대결에서 각종 술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다운시킨 전적이 있기에 이는 우솝 역사상 최고의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당연히 루피에게 패배했으나 그래도 루피를 다운시킨 것만큼은 충분히 업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솝은 아버지 야소업을 닮아서 견문색 패기만큼은 잘 다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